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태훈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테니스 엘보우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무척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외측 상가염이라고도 불리며 보통 아랫팔과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주관절의 석회화성 외측 상가염 및 요소두관절 추벽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니스 운동을 하면서 많이 이완이 되기에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사실 테니스와 연관된 정도는 5% 정도입니다. 다른 운동을 하다가 또는 전완부나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많이 발생하여 내원하십니다. 치료는 보통 체충격파나 프롤로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85에서 90% 내지 정도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직업병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하는 경우 10에서 25% 정도의 재발 확률이 있습니다. 만성화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처음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수술까지 이르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의 실패 후 만성 석회화 및 심한 변성 퇴화로 수술을 하게 된 50대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환자분께서 우측 팔꿈치 외측 상가 부분이 매우 아프시다고 내원하였습니다. 이 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여러 번 받았고 거의 1년 가까이 고생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사 치료나 다른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괜찮았었다고 하셨습니다. MRI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으시며 엑스레이 검사도 초기에만 한 번 검사 후 별다른 소견은 없었다라는 말과 함께 추후 팔로업 검사를 해보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했고 석회화 병변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외측 상가염이 오랫동안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가부에 붙는 신전 근육들이 단순 염증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 신전건의 골 부위 부착에 파열이 있거나 골 피질의 경화 그리고 20에서 25% 정도의 석회가 함께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뿐만 아니라 MRI 검사를 통하여 염증의 부위나 크기 신전건의 만성 파열 유무를 꼭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분의 경우 증상 호소와 신체 검사상 외측 상가염뿐만 아니라 요소두 관절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도 있어서 MRI 검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 호소를 살펴보면 외상과 부위의 약간 뒤쪽 부분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주관절의 수동적 신전 검사를 빠르게 시행하였을 때 주관절 후 외측 부분의 통증이나 탄바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소두 관절의 병적 비후된 추벽이 기계적으로 관절 사이에 끼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동반 질환으로서의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하고 반대로 말하면 외측 상가염의 감별 진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MRI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외상과에 붙는 신전관의 골 부착 부위 파열은 부분 파열로 심하지는 않았으며 석회화성 건염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증상과 동일하게 요소두 관절 사이에 외측과 후방에 추벽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벽에 의한 소두의 연골 및 연골, 하골 손상도 함께 관찰되어 추벽 제거를 당연히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자, 수술 플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외측 상가염의 경우 ECRB, 이 단뇨소근 신근이 가장 중요한 1차적 호발 병변으로 관절 내 병변에 변성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관절의 앞쪽으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여 ECRB의 변성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주관절을 후방으로 시행하여 추벽 제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외 병변의 신전건 석회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절개를 한 후 석회 제거 및 신전건 재봉합술을 할 예정입니다. 자, 관절경을 시행하였습니다. 전방 부분을 먼저 시행 후 주관절 굴곡과 신전을 해보면서 이상 부위를 찾아봅니다. 활액막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외측으로 카메라를 돌렸더니 ECRB 변성 부분이 관찰됐습니다. 이 노랗게 변성된 부분을 빨간 근육층이 보일 때까지 레이저로 소적합니다. 요골두 위로 보이는 부분만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고 이 요골두 중심선보다 후방과 아래로는 중요한 외측 인대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관절경을 주관절 후방으로 옮기면 요소두 관절 후외방으로 추벽이 관찰되고 이 쉐이버 기구를 이용해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끝에 남아있는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마무리를 하고 관절 운동을 시켜보며 충돌을 일으킬 만한 조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의 외측 상가 부위를 직접 절개하여 석회화를 제거하고 나사모 봉합술을 이용하여 재봉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주의를 해야 할 것은 사진에서 보이는 외상과 부의 바로 옆 EDC 부분보다는 조금 위에 인터페이스 쪽을 먼저 열어서 ECRL을 위쪽으로 걷어주고 아래 숨어있는 ECRB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라사모 봉합술을 이용하여 봉합술을 시행할 때에는 봉합사와 멀리 떨어진 부위까지 억지로 꿰매를 하면 너무 타이트해지면서 원래의 역학적 기능이 사라지고 불편해하거나 통증이 남을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합을 해주기 전에 저희 경우에는 골 부착 부분, 즉 봉합되어질 부분에 작은 크기의 드릴을 이용하여 뼈에 구멍을 내주고 리베스큘라이제이션을 꼭 해줍니다. 수술 후에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인대 수술만큼 깐깐한 재활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3일 후에 주관절 수동 운동 시작을 권장하며 보통 7일 정도 후에 롱암 스플린트를 제거하고 수술 후 3에서 4주 때는 점진적 근력 강화 운동을 바로 시작합니다. 6주 때 강도 높은 능동 운동을 시작하고 수술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근력의 회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생활로 복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외측 상가염 및 요소두 관절 추벽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나이가 많거나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 심한 운동이나 반복 작업 후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로 90%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아주 효과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해도 차도를 보이지 않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가 적용이 되니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픔을 좀 더 일찍 덜도록 9988 병원에 내원하셔서 편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